자, 첫 번째 이어갑니다. 예, 체액 테러 그 후입니다. 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차주의 분홍색 차량을 딱 겨냥해서 이 테러를 벌였던 그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저희가 그냥 사진만 저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제보자께서 범행 그 영상을 구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 밝혀졌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다가가더니 손잡이에 몸을 딱 붙이고 뭔가 저렇게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들고 어딘가를 보더니 서둘러 몸을 떼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아유 정말 저런 인간들은 얼굴을 그냥 공개해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보신 영상 자체는 지난 2일 밤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이 차량에 대한 체액 테러를 이 경찰을 신고하고 알게 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 소식을 뉴스를 보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어라는 걸 이 피해자인 여성이 알게 된 것이고요. 경찰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같은 아파트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 하는데, 예?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피해자를 보호할 거였으면 오히려 같은 아파트 산다는 것도 알고 보호 조치를 별도로 취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뭘 보호한다라는 얘기죠. 알고 보니까 저자가 그냥 저 한 번에 그쳤던 게 아니라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분을 차량에서 이렇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따라다니거나 했던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재물손괴 이외에 스토킹 혐의로도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역시나 스토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스토커. 여기서 중요한 거, 저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방송 이후에 신변 보호 조치라든지 접근 금지 명령, 스토킹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불구속 상태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얼굴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알 수 있죠. 알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나중에 이런 불구속이라면 집행유예나 어떤 단순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피해자가 알고 싶다라고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좀 해야 되고요. 아마 경찰이나 이런 경우는 이런 정당한 요청에는 거부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연락처 좀 알려줘. 자, 영상을 찍고 있던 여성 유튜버에게 다가와서 충격적인 드립을 해댄 한 노인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촬영해요. 내가 안 차냐고 바쁘기 싫었잖아. 괜찮아요. 어디서 오셨어? 저요? 근데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하나 주시죠. 연락처요? 왜요? 이렇게 봄이 돌아오니까 네. 이제 머지않아 내가 백색양 뭐 입고 백구 드시니까 중들못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만난 기념으로 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의나루 가면 돗자리 펴놓고 네. 앉아서 먹는 사람이야. 죄송 연락처는 좀. 맥주 조금씩 할 거 아니야. 맥주 안 마셔요. 술을 배우셔야지 한 잔씩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맥주는 아직 전혀 못하셔? 네, 맥주 못해요. 네, 전화로 보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다행히 가긴 갔습니다만 빼꾸도 할아버지, 손녀딸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백색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중저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원래는 신사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한잔하자, 연락처를 달라. 이랬는지 지금 저희도 이제 뭐 흐리게 보이지만 유튜버의 얼굴이 대략 보이잖아요. 20대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께서 손녀뻘인데도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도 얼마나 좀 불쾌했어요. 보는 사람들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에게만 그랬을지 아니면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추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추태를 그럼요. 부리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벽돌을 휘리릭. 자, 충격적인 상황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벽돌 쥔 손을 뒤로 감춘 남성. 비틀비틀 머리를 짚고 걸어가는데요. 자, 잠시 후 차가 지나가자
갑자기 콱! 본인 위로 벽돌 슝! 쾅! 자, 동시에 빈손이 된 남성 저렇게 그대로 사라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살까요? 참 독특한데요. 지난 13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합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다가 주차 차량이 비정상 주차가 아니면 그냥 그 선에 주차가 된 차량에 예. 오두만 여기 보면 CCTV 사각지대로 싹 가두만 블랙박스 사각지대로 싹 가두만 보닛을 향해서 벽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잡혔어. 잡혔어요. 사각지대가 다 아니에요. 딴 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사람 술에 취한 거는 맞는데 이 가해자하고 피해 차량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차량, 아무 관계 없는 차량이에요. 그냥 술에 쳐서 숨어서 보닛에 벽돌을 던지고 파손을 시킨 상황인데 범죄가 될 수 있죠. 특수 손괴죄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수리비가 39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민정사상 책임 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타조의 질주입니다. 자, 글로벌 픽에서나 봤던 희귀한 장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다는 거.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차량 뒤로 웬 타조가 뿅! 허이허이 깐다삐야! 자, 날개를 막 흔들면서 자유를 찾아 갓길을 마구 달려가는데요. 자, 급기야. 자, 1차로를 저렇게 따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막 달리는데요. 차와 시합이라도 벌이듯 불꽃 튀는 질주를 이어간다는 거. 세상에 대한민국 도로에서 타조가 나타났어! 네, 지난 22일 오후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갑자기 타조 한 마리가 난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뜻하지 않은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타조가 최대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경찰이 쫓았지만 타조는 결국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주변 하천에서 타조를 발견을 했는데요. 마취총을 쏴서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육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음 날인 23일에 경기 시흥의 한 타조 농장에서 타조 2마리가 탈출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날 포획된 타조 한 마리가 바로 이 농장에서 키우던 타조였고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 건데요. 아이고야. 타조 농장주가 뒤늦게 알게 돼서 다음 날에야 신고가 됐던 겁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타조를 찾고 있긴 하지만 목격자조차 없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 아기 공룡 둘리 친구 이름 아세요 혹시?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또치입니다, 또치. 혹시 깐다삐야. 누구네 집에 그렇게 가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아니, 지금 시흥의 농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타조 농장 자체도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흥에는 농장에서 탈출한 녀석이 제1순환도로를 돌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가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건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아유. 듭니다. 야, 박 변호사님. 빠르긴 빠르네요. 그 타조가. 지난주에 예. 우리가 글로벌픽에서 네. 타조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그 탈출한 애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어딜 잡아야 되죠? 목을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타조 목이 약점인데 타조가 빨라요. 빨라서 자동차 속도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착해도 너무 착해 빠진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애에 별 뜻이 없어서 모태솔로였다가 1년 전쯤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 봐도 훈훈한 외모에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착해도 너무 착해서 문제인데요.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자고만 하고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그냥 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쓴소리를 절대 못해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안 좋은 것보다는 100번 낫다 싶어서 최근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시어머니까지 문제입니다. 이 사귀기만 할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저를 위해서 과일도 보내주시고 처음 같이 식사할 때는 제가 물도 못 따라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키가 150cm인 제게 네 키를 보면 손주도 키가 작게 보여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도
겨우 그 돈을 모아놓고 어떻게 결혼하냐 이러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 앞에서 기품이 없다고 앞담화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파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남자친구가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볼게 라면서 울고불고 애원해서 우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쓴소리 한번 못하는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은커녕 이도저도 못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냥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적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그저 이깟일로 파혼이라니. 너가 연애 초보라서 현실을 좀 모르는 것 같아. 너 나랑 헤어지면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가 방금 다 얘기했잖아. 객관적으로 봐도 훈훈한 외모에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한 스타일이라며. 우리 엄마 괜히 투정 부리는 거 내가 잘 커트할게. 동그라미. 아, 오늘 이 구도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제일 황금 비율. 자, 다음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저번에 중국집에서 삼선짜장 시켰는데 짬뽕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먹다 했던 오빠잖아. 그런 오빠가 과연 어머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해. 오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럼 결국 내가 어머님이랑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럼 파국은 이미 예견된 거 아닐까? 키 큰 여자 만나서 종자계랑 해.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그 첫 번째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착한 남자처럼 착한 남자 표현이 그런데 무슨 싫은 소리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남자들이 저런 편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로 다투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이런 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진짜로 다투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조금 남자들이 무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결혼할 그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한 건 없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굉장히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 측에서 먼저 이 결혼을 깨자거나 아예 거부하거나 이런 반응은 안 보였어요. 저도 저 남자친구가 저런 식이라면 중재 역할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저런 남자는 이 제보자, 사연자 여성분이 자기 편을 확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싫은 소리도 거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나 이 경우 이런 정도면 여자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남녀로 이렇게 딱 지금 갈라졌어요,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싫은 소리가 사실 저는 변호사잖아요.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귀찮다는 표현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타인의 일이면 당연히 컴플레인 하죠. 제가 변호사 역할을 하면. 아마 양 변호사 말씀처럼 대부분 남자들이 아마 그게 착한지를 떠나서 분쟁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거하고 어머니 관계를 모두 다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선택했다면 얼굴도 잘생겼대잖아. 직장 좋고 잘생기고 훈훈하고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도 아마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컴플레인 못한다고 부모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 못하지만 부모님한테 거짓말은 잘하거든요. 뭔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대구 이 여사님한테 여기 거짓말 저기 거짓말 계속 거짓말 계속 거짓말.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미안해요 어머니. 예. 지훈이 이놈 그때 너 그게 거짓말이었니?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게 뭐 좋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좋게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착한 말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그 완화가 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모인 사람이 세모되기 어렵고 세모인 사람이 동그라미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세모에서 좀 큰 세모가 됐다가 조금 더 작은 세모가 됐다가 이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누군가가 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잘 바뀌기 어려운데 지금 이 패턴은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시고 남편이 될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제보자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뒤집고 싶고 이런 건데 이거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이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완화돼서 시어머니도 조금 줄어들고 본인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맷집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노력해 볼 만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깨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완전히 바꿔주기를 기대한다? 저는 좀 변화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감정이 바로 딱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제보자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사람이 착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지금 20대시니까 최대한 결혼을 미루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채팅창 분위기는 절대 하지 말아가 네, 우세합니다. 맞습니다. 제주님 헤어지세요.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강하비님도 중재 못한다의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한담님도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